안녕하세요, 부투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부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풍력타워 넘버원 기업인 CS윈드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중간중간에 왜 CS윈드가 탄소 중립의 최대 수혜주이고 2022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배경과 논리적인 근거들을 많이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귀찮지만 제가 거의 전 증권사의 실적 가이던스를 취합을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 같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CS윈드의 주가 차트인데요. 최근에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올 초부터 계속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정도가 되고요. 코스피 120위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풍력 발전기인데요. 그 중에서 이 타워라고 이제 이쪽에서 이쪽까지 날개와 아래 지탱해주는 부분 사이에 있는 타워를 생산하는 글로벌 넘버원 업체고요. 오른쪽은 CSND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좀 사진을 가져와 왔습니다. 그러면 CS윈드가 왜 탄소 중립의 최대 수혜주인지 그리고 실적이 왜 22년도부터 잘 나올 수밖에 없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EU가 중국산 풍력타워 수입을 차단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21년도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일시적인 요인인가 아니면 장기로 계속되는 구조적 요인인가 같이 살펴보고요. 22년도에 이익 성장이 가시화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가시화된다고 하면 얼마만큼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 숫자로 같이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의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우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러한 풍력과 재생에너지가 왜 탄소 중립의 중심에 지금 서서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중국산 풍력타워 수입 차단부터 좀 같이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중국 EU에서 중국 풍력타워 최대 업체인 타이타윈드에 관세를 14.4% 부과를 했습니다. 타이타윈드 같은 경우에는 EU에 연간에 약 3천억 원 수준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마켓시어는 30% 정도 되니까요. 거의 독과점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업체입니다. 결국에 반덤핑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중국산 타워가 EU에 수입이 되는 게 5년 동안 차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풍력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제 중국 타워가 수입이 금지가 돼서 CS윈드가 이제 수혜를 강력하게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 이제 보고서 좀 몇 개 따왔으니까요. 이거 이제 보고서도 같이 아래 보시면 링크에 담겨 있으니까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보고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제 이러한 보고서들을 요약해서 앞쪽에 놨으니까요.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도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이에요. 반덤핑 관련해서 CS윈드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런 내용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수혜를 받는 거를 CS윈드도 알고 있고 그래서 포르투갈이라든지 터키에서 기존에 이제 증설하려는 양 대비해서 2배 이상 증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EU 내 입지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고서 가져와 봤으니까요. 뭐 이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은 직접 보고서 문자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1년도에 이익 성장이 둔화된 게 일시적인지 혹은 구조적인지, 그리고 22년도에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는 거는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이익 성장이 둔화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 공장이 생산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포르투갈 공장을 인수하는 데 M&A 비용을 많이 사용했고 터키 법인도 설비 투자를 하면서 KPX 즉 자본적 지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4분기에도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로 증권사 가이던스들이 좀 하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고민해 볼 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지연이 되고 M&A와 설비 투자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결국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악화일까요? 저 모투자는 그걸 일시적인 악화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3분기, 4분기를 밑거름 삼아서 이제 M&A와 외형 성장이 되면 22년부터는 실적이 원기로 작용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는 이제 뭐 NH라든지 여러 증권사에서 22년도 실적 추정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22년도 매출액은 NH에서는 21년도 대비 50%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신한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주가 회복을 예상하는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써 있고요. 유진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47%, 영업이익은 35%. 그러니까 22년도에 실적이 엄청 다 좋아진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는 탄소 중립이 탄소 중립의 이제 중심에 풍력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글로벌 탄소 중립은 현재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갖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이 풍력이나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풍력타워 글로벌 1위 업체인 CS윈드가 결국 탄소 중립의 주인공이다. 그런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방금 말씀드린 부분 보고서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제가 CS윈드의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를 전부 다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유진, 신한, IBK, 메리츠, NH, 키움 전부 다 실적 가이던스를 좀 번거롭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확인해본 결과 모든 증권사에서 향후 매년 실적 가이던스가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25년에 3조까지 가는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형 성장 모습이에요. 보시면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꺾이는 구간이 없어요. 결국에 피크한 논란이 없고 이 부분은 향후 신재생 혹은 친환경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지속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업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꺾이는 적이 없죠. 계속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신한 것도 보시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세전이익 같은 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뭐 NH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꺾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뭐 메리츠 마찬가지고요. RBK 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23년도에는 2조 달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9년도부터 보시면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EU에서 중국산 풍력타워 수입을 차단을 했고 그거에 풍력타워 글로벌 넘버 1위 업체인 CS윈드가 큰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1년도 성장 둔화의 요인은 저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중단이 된 게 있고요. M&A와 설비 투자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됐고 21년도에 M&A 했고 설비 증설한 걸 가지고 22년도에는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 실제로 증권사 가이던스 모든 증권사 이제 확인을 해봤죠. 네. 그리고 탄소 중립의 핵심이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서요. 향후에 탄소 중립의 최대 수혜주가 CS 윈드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이견을 내지 않을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와 돈을 많이 써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게 실적 숫자로 찍히는 순간 시장에서는 열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남들이 똑같이 열광할 때 달라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차갑게 식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좋게 보고 지금부터 조금씩 접근해 보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명언 같이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텍스트로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비관론이 있어서 주가가 싸진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비관론 때문에 투자가 한다.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를 한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생각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매매하는 게 이어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는 이전에 나왔던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질병이다. 이번에는 장기화될 것이고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져서 소상공인과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증권사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모두 하향될 것이다. 이 위기는 오래 갈 것이고 전과 너무나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모두가 공포에 떨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러한 비관론들 때문에 주가가 싸지고 결국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공포에 사서 흥분에 팔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매매할 때도 이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CS 윈드 투자 아이디어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화살표 눌러보시면 보투자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코드 아래 써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보투자 이웃분들 그리고 제가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집단 지성을 좀 이루어서요. 더욱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펀더멘털 튼튼한 기업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